네, 돌아왔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정의와 예시로 문단을 만들어 보는 첫 번째,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첫 시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단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정의와 예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음, 지난 우리가 앞에서 식사 예절로 정의 문장과 예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사 예절의 차이가 있는 것을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그 뒤에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아니면 또한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만들고 네, 이런 방법을 해봤어요. 자 계속 연습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예로 한번 해볼까요?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어? 어버이날 기억해요? 앞에서 말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네, Parents Day.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한다고 했죠. 자, 어버이날이란 이제 여러분 이거 보이죠? 잘 보이죠? 예, 정의예요. 어버이날이란 부모님의 고마운 마음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뜻하는데 한국에서는 5월 8일이다. 내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 유학생이 쓴 글이라서요. 내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한국 선물을 해드리려고 한다. 주위의 한국 친구들은 보통 어머니께 스카프나 화장품 등을 선물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한국에만 있는 것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이를테면 지금부터 예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를테면 뭐뭐가 있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되죠.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어머니께 이제 스카프, 화장품. 자, 스카프 이거요. 네, 선생님 스카프. 선생님 파란색을 좋아해서. 자, 스카프나 아니면 화장품요. 어머니들 화장하시는 네, 화장품을 선물해 드리지만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거 선물하고 싶대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신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신문에서 한국의 어버이날에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서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찾아봤는데 이제 1위는 현금, 네, 캐시, 네, 돈, 네. 그 다음에 2위는 편지. 특히 학생들은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유치원 아이부터 편지를 쓰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쓴 편지 지금도 다 가지고 있죠. 부모님에게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일 수도 있죠. 효도 관광,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 여행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표를 준비해 주는 건데 비행기 표하고 뭐 호텔하고 이런 거 다 정해주고. 근데 이거는 회사원 다니고 회사원이고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어야 부모님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전제품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뭐 TV, 냉장고, 휴대전화 이런 거 사주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공연, 네, 콘서트 보고 오세요. 두 분이 같이. 그래서 공연 티켓을 준비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것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랬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 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홍삼, 홍삼, 인삼. 네. 자, 건강식품인데요. 한국에서 홍삼과 인삼이 유명하니까 홍삼과 인삼으로 만든
제품, 인삼으로 된 그 건강식품, 뭐 홍삼 인삼으로 된 사탕도 있고, 뭐 약은 아니지만 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그 한국에 화장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화장품 사준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25년 동안 만나본 친구들 중에 그 한국의 숟가락하고 젓가락이요. 젓가락. 식사할 때, 자, 숟가락하고 첩스틱, 스푼 앤 첩스틱, 젓가락. 근데 이걸 같이 뭐라고 할까요? 수저. 수저라고 합니다. 그 한국 수저는 좀 무겁죠. 스틸, 쇠로 되어 있고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그 부모님께 기념으로 선물로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자, 한국에만 있는 것을 선물해 드리고 싶다. 이를테면 홍삼, 인삼으로 된, 으로 된 건강식품, 한국 화장품, 한국 수저 등이 있다. 한국 수저가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 하면서 그 한국에 있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됐습니까? 자, 이거 하면서 그 한국의 어버이날도 알게 되었고요. 언제죠? 5월 8일. 그 다음에 어버이날에 이제 가장 많이 선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봤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또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을 선물하는지도 들어봤죠. 자,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고요. 잠깐만요. 네. 자, 그 다음 이야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직업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던 직업이 외면당하거나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 예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만요. 선생님이 펜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있을까요? 자, 잠깐만요. 자, 이제 깨끗해졌네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자, 여기 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년은 알아요. year. 올해는 몇 년이죠? 2020, 아니야, 2020, 자, 비밀이에요. 네, 년. 그런데 년대라는 것은요, 자, 10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2000년대는요, 2000년에서 몇 년까지? 2009년까지죠.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60년대라고 하면 1960년에서 69년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60년대에 한국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자, 택시 운전사, 택시 드라이버, 은행원, 버스 안내양. 지금은 버스에 없는데요. 이제 버스를 탈 때 티켓 받고 그 다음에 자, 내리세요라고 말하고 자, 출발이라고 말하고 뭐 그런 직업이 옛날에 있었죠. 자, 지금은 모두 머신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전당포 업자. 자, 전당포가 뭔지 선생님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자, 캐시 돈이 좀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일단 선생님한테 지금 시계가 있군요. 자, 이 시계를 이 가게의 사장님에게 맡기고 돈을 조금 빌려요. 자, 사장님, 돈 얼마 빌려줄까요?
여러분 이 시계 얼마 빌려줄까요? 3만 원? 3만 원 빌려줄까요? 네. 5만 원? 좋아요. 5만 원 합시다. 자, 5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계는 사장님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안에 5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지 못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계를 자기가 합니다. 네. 이게 무슨 가게라고요? 전당포. 여러분 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뭐 한국에도 지금도 있어요. 많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1980년대예요. 탤런트가 나왔네요. 이제 TV에 드라마, 드라마를 드라마 주인공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광고 만드는 사람, 반도체 엔지니어. 네. 이제 90년대에는 프로그래머, 재밌는 게 2000년대에 커플 매니저가 있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잘 자기가 결혼할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맞는 사람을 잘 못 찾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회사예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직업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인기가 있었던 직업이 자, 외면당하거나 외면당하다.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라지다. disappear. 없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죠. 자, 그 예로 이제부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버스 안내양. 자, 지금 없어진 직업이 완전히 없어진 직업은 네, 버스 안내양이네요. 그럼 그 예로 그 예로 사라진 직업에 버스 안내양이 있다. 자, 그 예로 버스 안내양 사라진 직업에 버스 안내양을 들 수 있다. 한 번만 더. 그 예로 사라진 직업에 버스 안내양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직업에 뭘 할까? 커플 매니저, 재생 에너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요. 네, 에너지 전문가 등이 있다. 됐습니까? 자, 정의와 예시로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 예시를 활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 남자로 사는 게 여자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경우, 아니면 여자로 사는 게 남자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경우.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자, 나 남자가 여자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네, 이렇게 말해보는 건데,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어떤 때 그래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로 사는 게 여자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을 때가 그 예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여자로 사는 게 남자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에 더 빨리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맞아요? 네. 남자와 여자 이제 그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제 남자는 화장 안 해도 돼서 더 좋다. 여자는 이제 면도를 하지 않아도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남자가 면도하는 것은 빨리 끝나요. 그런데 화장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학생들이 화장은 매일매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면도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교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선생님 참 궁금하지만 다 보지 못해서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예를 들어, 네. 휴대전화 없이 사는 것이 편한 경우가 있다. 언제냐 하면, 자, 언제죠? 언제냐 하면, 예를 들어, 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아니면 푹 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할까요? 자, 한국과 자기 나라 문화의 차이. 한국과 우리나라의 문화가 달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 예로, 자, 여기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교실 안에서는 그 예로 뭐뭐가 있습니다. 그 예로 뭐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 더. 선생님은 이걸로 학생들한테 숙제를 자주 내요. 여러분도 이 내용으로 만약 한 문단 만드는 글쓰기를 한다면 숙제방에 올려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숙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행어, 유행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지만 예전에는 없었던 말. 한국에서 한, 한 5년, 7년 정도 됐나요? 아이들이 어떤 놀랐을 때 뭐 이런 말을 쓰죠. 헐 이런 거 네, 들어봤어요? 좀 놀란 일을 들었을 때 아니면 그보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 뭐 실망했을 때 여러 상황에서 쓰는데요. 이번 주말에 가족이 모두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 그러면 아이가 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헐 이 말은 사실 유행어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유행어로 선생님 조금 색깔을 바꿔서 써볼게요.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3개 정도로 만드는 거죠. 그럼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유행어란 뭐뭐뭐뭐이다. 뭐뭐를 말한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 뭐뭐가 있다. 2개예요 문장이. 하나 더. 그리고 또 네, 또 뭐뭐도 그 예의다. 네, 이렇게 만들면 되죠. 네. 내가 아는 한국 사투리. 그럼 이건 어떻게 시작할까요? 사투리는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르거나 아니면 나이에 따라 말이 다르거나 뭐 이런 거예요. 모든 나라엔 다 있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합니까? 정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투리란 네, 그 다음 사전 찾아보고 뭐뭐이다. 뭐뭐를 말한다. 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내가 아는 한국 사투리죠. 그러면 나는 한국의 사투리를 조금 알고 있다. 내가 들은 말 중에 재미있는 한국 사투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 나는 지역에 따라 다른 사투리를 만나봤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뭐뭐를 듣고 경상도 말로는 뭐뭐가 있었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 하나, 둘, 셋. 3개를 만들었네요. SNS의 유익한 점. 이건 어떻게 만들까요? 자, SNS, Social Network Service. 뭐 페이스북 아니면 또 뭐 있죠? 선생님이 SNS를 잘 안 해요. 인스타그램, 또 뭐가 있죠? 네, 트위터. 그렇구나. 카카오 스토리, 네, 그리고 위챗? 또 뭐가 있죠? 텔레그램, 왓츠앱, 등등. 자, 그 SNS의 유익한
유익한 점, 좋은 점. 자, SNS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할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SNS란 네, 이렇게 시작합시다. 뭐뭐를 말한다. 이거는 사전 찾아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뭐 인터넷 연결망을 말하는데 사전 찾아보고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SNS에는 자, 뭐가 있다.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SNS의 유익한 점이죠. 좋은 점을 써야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SNS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그러나 유익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이 글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쉽게 썼는데 세 번째 것을 잘 쓴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자, 선생님은 정의로 시작하고 예시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단을 만드는 첫 번째 활동을 여기에서 마칩니다. 정의 표현, 예시 표현. 표현은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문단 만드는 것은 첫 번째 활동이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해했지만 직접 써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몇 개를 가르쳐 줄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배워서 한 10개만 알아도 한국어 글쓰기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과 나는 아주 잘 만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 만나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